시사 뉴스를 다루는 인터넷 매체 중에 가장 접속자가 많은 매체는 뉴데일리입니다. 대략 7, 8년 전에 오마이뉴스를 추월하면서 뉴데일리에 거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고, 그 밑에 대략 뉴스타파 그 바로 아래쪽에 바로 데일리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보층이 굉장히 매우 선호하는 오마이뉴스는 한참 뒤에 있어요. 정치의 숲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희룬의 총선 전략 8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말에 나온 여론조사 한두 개 때문에 아주 그 벌집 수신 듯 야당 법석의 어떤 그 여론 상황이 이어졌던 것 같은데, 호떡비에 불난 줄 알았어요. 주간 단위 정당 지지도와 국정 지지도 데이터를 좀 살펴보고 과연 주말에 언론이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곡지로는 저희가 이제 매월 월말 정기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정치의 숲 라이브를 통해서 최초로 7월 말 리서치비 정기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분석하면서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난 주말 상당수의 언론이 민주당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 수준 20%대로 급락했다, 그 야당 법석 상황이 펼쳐졌는데, 과연 우리 언론이 그 분석한 어떤 그 지지율 추이가 타당한 건지 한번 간략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3주와 4주 최근 2주간 전화 면접으로 주간 조사를 하고 있는 한국갤럽 조사와 여론조사 꽃 두 개 기관의 지지율 추이를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이건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조사 개요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7월 3주 조사는 7월 18일부터 20일, 4주 조사는 25일부터 27일 3일간씩 조사를 진행한 거고요. 여론조사 꽃은 갤럽보다 하루 이틀 후에 조사를 진행합니다. 역시 가상번호 무선전화 면접이고, 7월 3주는 7월 21일부터 22일, 4주는 28일부터 29일까지 조사를 진행했고, 한국갤럽은 자체 조사, 여론조사 꽃은 뉴스공장 의뢰로 진행하는 조사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제 최근 주간 조사로 진행한 전화 면접 조사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갤럽과 여론조사 꽃 두 개 기관 데이터만 좀 간추려 온 건데요. 지난 금요일 날, 매주 한국갤럽 금요일 날 주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가 발표되고 앞서 살펴본 그 언론의 그 스크랩 화면처럼 상당수 언론이 굉장히 그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비중 있게 보도하는 것들을 아마 접해 보셨을 텐데, 지금 한국갤럽 조사를 보시면 3주 대비 4주에서 일주일 사이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 2%포인트 소폭 상승했고요. 민주당은 1%포인트 근소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1%포인트,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3%포인트의 변동폭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1000명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의 변화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특별히 의미 부여를 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고, 관련해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주말에 목도를 했고요. 같은 면접조사이고 같은 가상번호 데이터를 사용하는 여론조사 꽃, 물론 조사 시점에 한 이틀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여론조사 꽃의 그 정당 지지도 추세를 보시면 민주당은 오히려 3주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소수점이지만 0.5%포인트 소폭 오른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근소하지만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공이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오름세를 보였다. 이게 이제 여론조사 끝에 이제 트렌드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같은 면접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결이 좀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국정 지지도를 동일 기간 조사해서 국정 지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갤럽은 긍정률은 윤 대통령 긍정률은 2%포인트 올랐고 부정률은 3%포인트 빠진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전주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개선됐다 이렇게 지금 나타났고 반면에 여론조사 꽃은 오히려 부정률이 소폭 올랐고 긍정률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화면접 조사고 같은 가상번호 프레임을 사용하는 조사인데 물론 조사 시점이 뭐 한 이틀 정도의 편차는 있지만 주간 단위 데이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두 전화면접 조사 기관의 데이터도 서로가 좀 상반된 흐름을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이 여론조사가 맞는 거냐 또는 뭐 이 어떤 기관 데이터가 더 타당한 거냐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뭐 전개되고 있죠. 관련해서 한국갤럽이 매주 금요일 오전에 주간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항상 결과 지난주 또는 그 이전과의 어떤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결과 분석을 해서 같이 이제 언론사에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화면에 보이는 상단 박스에 있는 저 텍스트는 지난 주말 금요일 날 한국갤럽이 저 그 주간조사를 발표하면서 거기에 그 게재해 놓은 내용을 제가 좀 인용을 그대로 해온 건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어 왔다.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 움직임이다.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오차범위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다만 최근 한 달간 그러니까 7월 1주부터 4주까지 저 그래프 우측 편을 보시면 7월 1주부터 최근 4주까지의 한 달간 정당 지지도의 그래프 추세선을 보시면 민주당 지지율은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1주, 2주, 3주 33%를 유지하다가 4주에서 35%로 약간 반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소폭이지만 2주, 3주, 한 달, 두 달 계속 어떤 하향세가 이어진다라면 그 해당 정당의 지지율은 하락세로 보는 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고요. 반대로 또 다른 정당의 지지율이 비록 오차범위 내의 변동이지만 계속 꾸준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라면 상승세로 보는 게 타당한데 다만 일간 단위나 주간 단위 한두 차례 조사에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 지난 주말처럼 그런 어떤 호들갑 현상이 다시 재현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기관마다의 조사 방식이나 설문 프레임 그리고 조사 기간 뭐 등에 따라서 데이터는 같은 방식이라 하더라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기관 한두 곳의 데이터에 너무 과도하게 매몰되지 말고 좀 긴 호흡으로 다른 기관 데이터도 같이 병행해서 살펴보면서 이런 추이를 살피는 것이 이 데이터를 보는 어떤 현명한 수용자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전화면접 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갤럽과 MBS는 격주간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여론조사 꽃, 이 3대 기관의 정당 지지도나 국정 지지도의 어떤 지지율 추이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역시 주간 또는 격주간으로 꾸준히 조사를 하고 있는 ARS 기관 세 곳을 제가 좀 추려봤는데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 맨 외쪽에 맨 좌측이 여론조사 꽃, 가운데가 RN서치, 그리고 우측이 미디어 토마토입니다. 저 기관들이 이제 주간 단위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도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최근에 알았는데 리얼미터가 주간 단위로 조사를 하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격주간으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간 단위 조사를 하고 있는 세 곳의 ARS 기관 데이터를 좀 취합을 해왔는데 일단 정당 지지도 부분인데 역시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 하단 각주에 보시면 표기가 되어 있고요. 여론조사 꽃은 이제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해서 의뢰를 해서 매주 주간 단위로 ARS 무선 RDD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RN서치는 CBS와 노컷뉴스 의뢰로 역시 무선 RDD ARS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토마토는 뉴스토마토와 공동으로 역시 무선 RDD ARS로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 시점은 뭐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매주 꾸준히 주간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는 기관들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살펴본 이제 한국갤럽 4주차 조사와 관련해서 뭐 주말에 상당히 언론에 이제 그런 비상한 관심을 끌었었고, 뭐 과도한 해석도 이어진 것 같은데, 같은 기간 7월 3주와 4주차의 정당 지지도의 추세를 좀 살펴보면, 여론조사 꽃과 RN서치는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한 걸로 나타났고요. 미디어토마토는 거의 뭐 횡보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꽃과 RN서치는 상승했고, 미디어토마토는 약간 하락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사 시점에 약 차이는 있지만 ARS 기관들도 동일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정 지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 꽃과 RN서치는 긍정률은 오르고 부정률은 낮아진 걸로 나타난 반면에, 미디어토마토는 긍정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부정률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앞에서 살펴본 여론조사 꽃 전화면접조사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 오히려 민주당은 3주보다 4주에서 약 3%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5%포인트 하락한, 동반 소폭 상승한 걸로 나타나는데, 같은 기간에, 동일한 기간에 ARS 방식으로 진행하는 여론조사 꽃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오히려 민주당은 약 5%포인트 가량, 6%포인트 가량 하락한 걸로 나타나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5%포인트 이상, 6% 가까운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는데,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기관이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면접 조사와 ARS 조사의 편차가 오차 범위를 넘어서 상당히 큰 어떤 진폭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를 뒤에서 한번 좀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지지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전에도 뭐 몇 차례 소개를 드렸지만, 특정 기관의 이런 흐름에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다 보면 스텝이 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MBC가 개설한 여론M이라는 이 사이트에 가시면 정당 지지도와 국정 지지도의 공표조사, 공표된 모든 조사의 어떤 기관 편향을 제거하고 그 주간 단위로 평균치를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가시면 뭐 지난주에 그 관심을 받았던 한국갤럽이나 또 그 직후에 발표된 여론조사 꽃 지지율과 여론M에서 취합된 7월 4주, 7월 4주가 지금 25일 것 자료까지 지금 업데이트가 됐던데요. 어쨌든 약간 시차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론M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긍정률이 약 37%, 약간 미달하고요. 부정률은 59% 정도로 나타나서 부정률이 대략 22%포인트 정도 높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 그래프 추세선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취임 직후 긍정률이 높다가 이제 그 이후에 꾸준히 부정률이 역전해서 계속 그 추세는 지금 거의 뭐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그 긍정률과 그 부정률 사이에 간격을 보시면 작년보다 지금 최근 들어서 그 격차가 좀 좁혀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표조사의 어떤 평균치는 대략 저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고, 궁금하신 분들은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여론M 데이터를 병행해서 함께 참고하시면 어떤 민심의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되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꽃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조사 결과를 매주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면접조사와 ARS 조사의 어떤 방향이 정반대로 나타나니까 휴가철이라는 그런 이제 그 사족을 다시는 것 같던데, 휴가철이라고 뭐 특정 성향의 사람들만 휴가를 더 많이 떠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통계적으로 어떤 유의한 어떤 해석 방법, 접근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장마철 뭐 너무 추워서 더워서 뭐 이런 것들까지 어떤 우리의 데이터 흐름에 좀 그 해석이 좀 묘할 때, 그런 이제 어떤
사족이 붙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간이나 주간 단위 데이터에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 종종 이제 그런 좀 말이 꼬이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여론조사가 뭐 선거 때마다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과연 여론조사가 정말 민심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건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건 뭐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고 그런 과학적 방법은 앞으로도 인류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그런 조사 방식은 나올 수가 없을 텐데 가장 방대하고 정교한 조사로 우리가 평가하는 출구조사를 봐도 1992년 대선 앞두고 최초로 출구조사, 예측조사가 허용되면서 그 이후에 대선, 뭐 총선, 지선 등과 관련해서 꾸준한 출구조사가 이어져 왔지만 앞선 시간에 소개드렸다시피 출구조사가 대선에서는 굉장히 유의한 데이터들을 계속 제시를 해왔지만 총선 예측은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당도 뭐 예측이 빗나갈 정도로 그런 그 어려운 이 험난한 길이 바로 이 민심을 읽는 거고, 특히 투표를 마치고 나온 투표자 뭐 60만 명, 80만 명을 조사해도 어떤 그 정당의 일당 예측이 빗나가거나 아니면 뭐 2020년만 하더라도 방송 3사 모두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그 상하한 의석수 예측에도 실패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영역이라는 것. 따라서 자기 마음에 드는 데이터만 꽂혀서 계속 그 데이터만 주시하다 보면 나중에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많이 발표되고 있는 하루에 한 건 이상의 그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해당 기관의 그 데이터를 시계열적으로 좀 살피고 그 다음에 전체 평균 그리고 다른 관심 있는 기관의 흐름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가 안 나옵니까? 관련해서 이제 여론 M 아까 말씀드린 여론 M에 가시면 국정 지지도 그래프 하단에 그 국정 지지도 전체 평균치에 반영된 공표조사 목록이 쭉 그 제시가 되어 있고 국정 지지도는 긍정과 부정률 격차를 저렇게 빨간 그래프 빨간 선으로 이제 표기를 해놓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론조사 꽃 ARS 그다음에 여론조사 꽃 전화면적 공이 전체 평균보다 부정률과 긍정률의 격차가 다른 조사보다 비교적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나 다른 기관들보다 국정 지지도에 있어서는 여론조사 꽃 데이터가 유별나게 좀 튄다 이렇게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이 방식이 타당한지 또는 타당하지 않은지는 앞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꽃이라는 기관이 신생기관이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방식의 조사 방식을 적용해서 내년 총선 임박한 시점 또는 뭐 총선 예측지까지를 제시하면 여론조사 꽃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그런 설문 프레임이나 조사 방식 등이 얼마나 타당한지 그거는 사후적으로 우리가 한번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7월 한 달간 ARS로 공표된 국민의힘 지지율을 좀 한번 취합을 해본 건데 역시 이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시면 상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꽃은 7월 1주는 쉬었더라고요. 그리고 2주, 3주, 4주 데이터가 있고 RN서치, 미디어토마토는 매주 주간 단위 조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얼미터가 격주간으로 전환을 최근에 했고요. 여론조사 공정도 격주간으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데 보시면 꽃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5.8%포인트 3주 대비 4주에서 이 5.8%포인트 거의 6% 가까운 상승폭을 나타냈고 RN서치도 뭐 한 4%포인트 정도 상승한 걸로 나오고요. 토마토는 오히려 소폭 하락했고 리얼미터나 공정은 이제 격주간이니까 2주 전 대비 뭐 소수점 차이에 근소한 변동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유별나게 크게 도드라지는 걸 알 수 있고 관련해서 우측
그 표 박스 우측 칸을 보시면 7월 4주 최근 조사 기준의 그 5개 기관의 ARS 기관의 전체 접촉률과 응답률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접촉률을 보시면 아랜서치와 미디어토마토, 리얼미터가 30%대를 보이고 있고 여론조사 꽃과 공정은 20% 뭐 초중반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응답률은 뭐 공이 뭐 2%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접촉률이 20-30%대라는 것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의 콜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면접조사 기관 중에 접촉률이 가장 높은 기관이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MBS였잖아요. MBS는 틀림없이 몇 차례 콜백을 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중도 이탈층, 응답 거절층을 대상으로 2번, 3번, 4번 다시 재전화를 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응답을 끌어내고 그런 과정을 MBS는 대체로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ARS 기관들은 대체로 생략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영국 총선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가구 방문을 해서 한 차례 방문해 가지고 조사에 참여한 응답한 사람들의 그룹에서는 노동당 지지율이 6%포인트 정도 높았고 3번에서 6번 재방문해서 겨우 응답을 끌어낸 그룹에서는 보수당 지지율이 11%포인트가량 높더라. 그래서 결국 여론조사에 이 쉽게 참여하는 그룹과 어렵게 참여하는 그룹 간의 어떤 편차가 있더라. 그게 바로 영국 총선 예측에 실패한 본질적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분석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접촉률이 낮다라는 것은 지금 ARS 기관들이 그 콜백, 그러니까 재전화를 거의 생략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다음으로 이제 앞에서 살펴본 5개 기관의 이제 같은 기관 민주당 지지율 주간 단위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역시 앞에서 소개한 대로 여론조사 꽃은 3주 대비 4주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대략 6%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폭이 굉장히 크죠. 면접조사는 뭐 여론조사 꽃 면접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히려 6%포인트가량 올랐는데 ARS에서는 오히려 이 민주당 지지율은 약 거의 6%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2%포인트 정도라면 오차 범위를 꽤 벗어난 진폭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꽃 ARS 방식과 여론조사 꽃 면접조사 전화면접조사의 어떤 흐름 자체가 이미 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누구 데이터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혼란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리얼미터나 공정은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렇지만 민주당 지지율도 2주 전 대비 소수점 차이의 변동 말고는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기관의 데이터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 공정이 격주간으로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보시면 6월부터 7월까지 4차례 조사의 정당 지지도와 국정 지지도를 한 장의 슬라이드로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시면 꾸준히 40%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요. 민주당보다 계속 오차 범위 내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정 지지도는 부정률이 높지만 다른 기관에 비해서 부정률이 좀 낮고 긍정률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은 ARS 기관인 여론조사 꽃의 6, 7월 2달간의 주간 조사 정당 지지도와 국정 지지도의 추이를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50% 안팎으로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비교적 높거나 아니면 평균치 정도를 수렴하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 꽃은 정당 지지도 질문에서 무응답층을 대상으로 재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정당 지지도의 무응답층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국정 지지도는 부정률이 60% 안팎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긍정률은 3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론조사 공정은 여권에 가장 유리한 데이터가 일관되게 나오는 기관, 여론조사 꽃은 민주당의
가장 유리한 데이터를 일관적으로 제시하는 기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소개드렸지만 이 기관 편향 2012년 제18대 대선이 끝나고 서울대 박종희 교수 그 당시에 발표됐던 모든 기관들의 어떤 기관 편향을 분석해서 논문을 발표한 사례를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중앙일보의 박근혜 편향이 가장 컸고 뉴스타파의 문재인 편향이 가장 컸다, 뭐 이런 이제 논문이었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이 어떤 기관 편향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음으로 이제 설문 프레이밍 효과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화면에 슬라이드에 있는 그 설문 꼭지를 제가 정리해온 저 자료를 보시면 최근 조사입니다. 여론조사 공정은 7월 24, 5일 조사한 설문 문항이고, 여론조사 꽃은 어제 발표된 건 아직 그 여심위에 테이블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 직전 주 21일, 22일 ARS 방식 그 설문 꼭지를 정리해 온 건데, 공정을 보시면 이제 고정 문항으로 이제 직무평가, 정당 지지도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제 서희초 교사 추락과 관련된 뭐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어떤 그 공세가 지금 여권에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런 그거에 대한 공감도, 그다음 최저임금 2.5% 어떤 인상이 적정성 여부, 그리고 이제 4대강 포해체 또는 개방이 과연 홍수 피해에 그 어떤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느냐. 지금 이거 역시 이제 여권에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하나의 카드로 지금 사용하는 거고, 또 보수층이 이제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승만 대통령 뭐 기념관 건립, 조국 부부가 뭐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 반성문을 최근에 냈는데 이 진정성 등등등, 뭐 김남국 의원 등등, 이게 설문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여권이 공세적으로 그 활용하는 이슈 또는 야권의 불리한 이슈들이 대체적으로 포함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론조사 공정의 여론 그 주간 단위를 의뢰하는 기관이 데일리안인가 그렇잖아요. 매년 연말 기준으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연초에 여론조사 신고 사전 신고 의무 기관, 그러니까 면제 기관을 공표를 하는데 그 면제 기준이 뭐냐면 연말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일일 평균 접속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2일 전 사전 신고 조항에 대해서 이제 면제 혜택을 주는 그런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매년 연초에 이제 전년도 말 기준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상위권은 당연히 뭐 이제 네이버, 다음 뭐 이런 포털 사이트, 그 다음에 뭐 스포츠나 어떤 연예 관련 그런 전문 사이트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시사 뉴스를 다루는 인터넷 매체 중에 가장 접속자가 많은 매체는 뉴데일리입니다. 이게 한 대략 7, 8년 전에 오마이뉴스를 추월하면서 뉴데일리에 거의 뭐 독주가 이어지고 있고, 그 밑에 대략 뉴스타파가 그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바로 아래쪽에 바로 데일리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는 뭐 진보층이 굉장히 매우 선호하는 오마이뉴스는 한참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정에 조사를 의뢰하는 주관사가 데일리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보수적인 매체로 그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조사에 담는 저런 설문 아이템이 야권에 불리한 아이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특정한 편향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긍정률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높게 유지되는 하나의 어떤 원인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이제 여론조사 꽃을 보시면 여론조사 꽃은 뭐 전화 면접과 ARS를 동시에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면접 조사의 이슈 문항은 한 대략 대여섯 개 돼요. 꽤 많아요. 근데 ARS는 아무래도 응답률이 낮으니까 정당 지지도와 직무평가 딱 두 개만 고정 문항으로 가져가고 이슈 질문을 대략 한 3개 정도 가져가는데, 저건 이제 지난주 설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경호원이나 수행원 등을 대동하고 명품숍을 방문해서 뭐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특히 국내에는 굉장히 뭐 큰 어떤 수해 참사가 발생할 때였잖아요. 저건 이제 여권에 불리한 이슈겠죠. 네 번째 질문 한번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중 더 힘센 사람 재밌잖아요. 과감하죠.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버금간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한 공감도.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은 면접조사나 ARS나 똑같이 여권에 불리한 아이템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18대 대선과 같은 그런 어떤 기관 편향을 배제할 수 없고, 그래서 여론조사 꽃의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유일하게 50%대를 유지하는 그런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다만 이것들에 대한 이 조사 방식, 조사 기관의 어떤 편향 존재 여부 이런 것들은 결국 귀납적으로 사후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기관들이 비슷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내년 총선 시점까지 계속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사후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요.